안녕하십니까, 장대봉입니다. 이번 영상은 현 시점에서 매물대, 파동 흐름, 지표 등의 분석을 통해서 비트코인 방향성의 시나리오를 생각해보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관점을 말해보겠습니다. 영상 녹화 날짜 기준 가격대는 29.1K입니다. 우선 큰 흐름의 파동적 관점으로 접근해보면 이렇게 WXY 형태의 하락 파동을 볼 수 있고요. 보기 쉽게 빨간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31.8K까지 나온 상승의 흐름을 저는 이런 식의 익스펜디드 플랫 형태의 파동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현재는 마지막 Y 파동이 확장식으로 길게 이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확장 플랫으로 보는 이유는 Y 파동 대비 X파의 지점이 익스펜디드 플랫의 허용 범위인 1.382를 넘어가지 않았고 조정파인 플랫 파동이 아닌 상승 임펄스의 시작이었다면 지금쯤은 이미 40K를 넘어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피보나치 확장 툴로 대략 예상 도달 지점을 측정해보면 Y파의 확장 비율로 이쁜 비율인 2.618 지점, 즉 15.5K부터 상승한 파동의 목표값은 35.4K 부근까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예상 지점이 생깁니다. 이 이상으로 강하게 더 상승이 나온다면 강한 상승장의 시작으로 관점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당장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15.5K부터 시작한 상승 흐름을 세부 파동으로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상승 흐름의 시작점인 최저점은 15.5K 부근이 맞지만 파동적 흐름으로 볼 땐 이 전 저점 구간이 파동적 관점에서의 시작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시각으로 봤을 때 조정파 카운팅을 해보면 익스펜디드 플랫 형태의 시작 파동 하나가 보입니다. 그 다음 눌림 파동이 나오고 수렴 형태의 비파 조정 이후에 강한 C 흐름의 충격 파동이 나온 형태로 보여지고 C 파동의 종료 구간은 여기가 아닌 여기로 보여지는데 그 이유는 바로 다음 파동이 익스펜디드 플랫 모양의 조정파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15.5K부터 상승한 지금의 흐름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후의 흐름은 세 가지 경우의 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지금 가격대인 29K 부근에서 조정이 마무리되고 대파동의 마지막 Y파를 만들기 위한 상승으로 가는 경우입니다. 세부 파동으로 나눠보면 이런 모양으로 유추할 수 있고, 세부 파동의 피보나치 되돌림을 찍어보면 롱 포지션을 도전해 볼 만한 대응 구간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볼 땐 현재 0.382 구간인 지금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야 이전 고점인 31.8K를 넘어가는 흐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5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 그림도 괜찮긴 하지만 저기까지 떨어지면 이전 박스권의 구간으로 재진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기 박스에서 매수했던 매수 세력들의 본전 심리로 인해서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애써 뚫은 매물대 상단 지지대는 다시 저항대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저 구간까지 떨어진다 한들 이전 매물대도 분포돼 있어서 단기 반등이라도 나올 구간들이기 때문에 선물 롱 포지션 짤먹 단타의 타점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관점은 조정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관점인데요. 이 관점은 이전 박스권으로 캔들이 다시 재진입했을 때 유력해지는 관점입니다. 일단은 이전 박스권의 상단 지지를 받는 모습이지만 캔들이 다시 박스권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여기는 아마 다시 강한 저항으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이유로 이전에 뚫었던 박스 구간을 재진입하는 흐름은 당장의 상승 관점에서는 좋지 않은 그림일 수 있고, 저항의 힘을 다시 이겨내지 못한다면 박스의 하단이 깨질 수 있는 시나리오가 생깁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기 저점은 깨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다음 롱 포지션을 도전해볼 만한 곳은 더 아래 구간을 타겟으로 잡아야 한다는 대응 전략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최저점인 15.5K부터 현재 고점인 31.8K까지 피보나치 되돌림을 찍어서 예상 반등 가능 지점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피보나치 진행값도 사용할 줄 아신다면 하락 파동의 시작점인 이 구간에 진행값을 대입시켜서 되돌림과 진행값의 공통 구간을 롱 포지션의 타점으로 잡아볼 수 있습니다. 화면의 관점처럼 24.8K가 깨지는 깊은 조정의 흐름으로 간다면 이런 식의 상승 흐름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길게 먹을 수 있는 롱 타점이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관점은 익스펜디드 플랫의 상승파가 이미 여기서 끝난 것이고 다시 추세가 완전히 하방의 흐름으로 진행되는 관점인데요.
반등이 이뤄졌던 이 파동이 조정파로 보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15.5K 저점을 다시 위협하러 내려가거나 15.5K가 정말 찐 저점이라면 거대한 수렴의 형태가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당장은 정말 이 흐름이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혹여나 이런 흐름이 아니고 다시 31.8K를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더라도 결국엔 15.5K를 깨는 하락이나 적어도 15.5K 근처는 다시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15.5K가 찐 저점은 아닌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20K 구간에 지지받을 만한 매물대도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혹시나 20K 근처에 온다면 그때부터는 15.5K를 깨던 안 깨던 계속 분할로 매수해보는 것은 정말 큰 수익을 낼 기회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자, 아직 24.8K도 깨지지 않았고 제대로 방향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당장 대응해 볼 만한 두 가지 관점을 주로 보겠습니다. 28.5K가 조정의 끝이고 다시 상방으로 갈지, 24.8K 눌림 저점을 먼저 깨버리고 조정을 깊게 준 다음 다시 상방으로 갈지, 흐름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있는 시점을 저는 크게 두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28.5K부터 반등한 파동이 막혔던 자리, 4시간봉 캔들이 몸통으로 안착하지 못했던 이 자리를 다시 돌파하고 날봉 몸통이 안착한다면 31.8K 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상승의 흐름이 이어질 거라 보고요. 반대로 캔들이 아래 구간인 여기 구간을 몸통 마감으로 먼저 깨버리게 된다면 당장 상승의 관점으론 모양이 안 좋기 때문에 조정이 깊어지는 모양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즉, 어디를 먼저 깨는지에 따라서 향후 방향성이 정해질 거라 보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내용입니다. 저는 15.5K부터 상승한 흐름의 목표가를 35K 부근이라고 설명드렸는데 그 이상 상승할 가능성은 없는지 물어보신다면 저는 가능성이 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를 보조 지표인 RSI를 켜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표 검색칸에 RSI를 입력하시면 제일 위쪽에 있는 RSI가 한국어로 상대 강도 지수라고 쓰여 있는데요. 즉 RSI라는 이 지표는 차트의 흐름이 진행될 때 구간마다 캔들의 힘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강한지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보조 지표인 것입니다. 15.5K부터 큰 상승이 시작됐을 때의 RSI 지표를 보시면 힘이 엄청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눌림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을 보시면 캔들이 거의 수직 상승처럼 솟아올랐고 누가 봐도 힘이 좋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RSI를 보시면 바로 이전의 상승 흐름보다는 상대적으로 힘이 부족하다는 신호가 있습니다. 그 다음 31.8K를 찍으러 상승했던 마지막 흐름을 보시면 상승 캔들의 길이가 이전 상승 캔들보다 상대적으로 짧다는 게 한눈에 보이는데요. RSI 지표는 이번에도 역시 가매수권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바로 15.5K부터 상승했던 흐름의 힘이 점점 빠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상승을 하던 더 큰 눌림 후에 상승을 하던 15.5K부터 상승한 흐름이 종결되면 계속 상승했던 전체 흐름에 대한 전체 되돌림 하락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되돌림 하락은 최소 20K 근처는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시기는 그리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당장 저의 관점은 어떤 흐름으로 가던 31.8K를 넘어갈 거라는 관점이지만 31.8K가 넘어가더라도 조정은 불가피하다. 그 조정은 최소 20K 또는 그 이하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제작 도중 무빙이 한 차례 나왔었는데요. 첫 번째 저항선을 뚫고 지지받는가 싶었지만 바로 위 저항에 막혀서 다시 내려온 흐름입니다. 게다가 단기 쌍봉의 모양도 있어서 추가 상승 관점에서는 모양이 좋진 않고 이렇게 중요 구간을 뚫고 다시 하락한 그림으로 볼 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흐름으로 나올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무빙이 나오기 이전의 CVD 차트와 무빙 이후의 CVD 차트를 잠시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30K 부근에 강한 매도벽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가장 많은 자금을 운용하는 갈색골에는 7월 29일부터 매수를 들어가는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보라색 고래는 최근에 매수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흐름이 나오고 나서의 CVD 차트를 보시면 이전부터 매수를 계속 해왔던 갈색 고래가 무빙 이후에 약간의 매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CVD 지표는 다른 트레이더의 매수 매도 심리를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는 심리 보조 지표로 보시면 됩니다. 갈색 고래가 매수한다고 해서 무조건 차트가 올라가고 고래는 무조건 수익이 난다는 것도 아니지만 고래들은 어떤 구간에서 어떤 심리로 어떤 트레이딩을 하는지 또 개미는 어떤 심리로 어떤 구간에서 어떻게 트레이딩 하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차트의 흐름을 모르고 헷갈릴 때는 이렇게 CVD 지표를 참고하면서 다른 트레이더는 어떤 심리인지 파악해 볼 수 있으니까 CVD 지표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선물거래 관심이 있으시다면 장대봉 평생 최대치 할인 링크로 최고의 혜택 받으시면서 선물거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